자, 안녕하세요. 한국사 7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수왕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영상이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는 한 번 더 보고 오는 것도 괜찮고 자신이 정리한 거 한번 쭉 읽어보고 시작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장수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수왕은 광개토대왕의 아들입니다. 자, 아들인데 이 광개토대왕보다는 더 영리하고 별명이 외교의 신이었다고 해요.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외교의 신. 외교를 그렇게 잘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장수왕 옆에다가 이제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고구려인데 당시 중국은 통일 왕조가 아니고 남조와 북조로 나뉘어진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분열기였죠. 여기다가 남조와 북조. 여기가 북조예요? 남조? 북조는 중국의 황하강을 끼고 있는 그쪽이고 남조는 양쯔강 이쪽 라인인데 남북조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금은 더 독자적인 천하관으로 이렇게 쭉 이제 정치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가 고구려란 말이에요. 근데 고구려가 힘이 굉장히 세요. 그러면 이 북조와 남조는 서로 대립관계예요. 대립관계니까 고구려랑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친하게 지내고 싶겠죠. 그래서 북조랑 고구려랑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이 고구려가 남조랑도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면 북조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해. 어째 그럴 수가 있어. 남조 입장에서도 좀 너무 서운한데 좀 그렇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고구려의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구려가 얘한테도 잘해주고 얘한테도 잘해주는 거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힘이 세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고구려는 중국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 딱 후방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장수왕이 이렇게 딱 후방을 안정시키고 나니까 이제 누가 이제 보이겠어요? 바로 백제가 보이는 거죠. 자, 백제는 광개토대왕이 한강 이북 지역까지 차지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내려가서 백제를 끝장내겠다. 백제의 수도를 함락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성은 이 백제까지의 군사 보급선이 너무 긴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보급입니다. 이 보급선을 조금 짧게 하기 위해서 수도를 옮기는데 그게 바로 고구려의 세 번째 수도. 어디? 평양입니다. 이 평양은 대동강 위역에 있어요. 이 대동강 위역에서 한강 위역을 이제 쫙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이게 무슨 정책? 남진 정책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이 장수왕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영웅이잖아요. 그래서 영웅은 영웅을 알아본다고. 당시 북조에도 영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가 바로 누구냐면 효문제예요. 효문제. 이 효문제가 장수왕이 죽었을 때 굉장히 슬퍼서 이 동쪽으로 절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뭔가 인정해주는 관계,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는 관계였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후방을 안정시켜 놓고 남진 정책을 시작합니다. 남진 정책. 자, 이 남쪽에 누가 있냐? 보니까 백제가 있네. 백제 쳐들어가죠. 근데 보니까 백제 왕이 누구예요? 계로왕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계로왕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자, 지도로 다시 갑니다. 자, 여러분, 백제가 여기 있잖아요. 이 백제의 왕이 계로왕이에요. 자, 이 계로왕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구려를 치고 싶은데 백제 혼자서는 좀 힘들어. 그러니까 북조의 효문제한테 부탁하자. 자, 여러분, 이거는 계로왕이 국제적인 정세를 제대로 읽었다라는 걸까요? 아니겠죠. 이 계로왕이 장수왕을 막 욕하고 같이 막 쳐들어가자라는 편지를 효문제한테 보내게 됩니다. 자, 나라에서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국서라고 해요. 국서. 자, 이렇게 국서를 보냅니다. 쭉 갑니다. 자, 근데 이 효문제가 이 국서를 받자마자 그대로 누구한테 토스한다? 자, 갑니다. 바로 그대로 장수왕한테 토스를 해줘요. 자,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 장수왕은 이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백제를 쳐들어갈 명분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백제 괴로왕은 장수왕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이제 무역을 모두 차지하게 되죠. 그 말은 즉, 이 백제의 수도가 위례성이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됐다? 함락이 되었다. 자, 백제 수도 함락시키는. 계로왕도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계로왕 죽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광개토 태양 때는 한강 이북까지 차지하게 되고 장수왕 때는 한강 이남까지 다 차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한강 이남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충주예요. 이 충주 지역까지 딱 먹고 나서 장수왕이 뭐 하고 싶겠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나 이렇게 했어. 이러면서. 그래서 이 자랑을 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웁니다. 장수왕은 충주 고구려비를 세웁니다. 충주 말고 충주 고구려비. 이거는 중원 고구려비라고도 합니다. 중원 고구려비. 자, 여러분이 장수왕이면 어떻겠어요? 와, 이렇게 내가 외교도 잘하고 백제도 이렇게 내가 원수를 갚았어. 한강 유역까지 차지했어. 와, 나 진짜 멋있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내가 이렇게 멋있는 건 다 우리 아버지의 은덕이야. 라고 얘기하면 나도 더 올라가고 우리 아버지도 더 올라가고 그럼 고구려의 왕권도 더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이 장수왕은 자신의 아버지를 기리는 비석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광개토 대왕릉비예요. 광개토 대왕릉비. 이렇게 세웠고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선생님 교과서에서 따온 사진인데 자,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보이시죠? 이게 비석의 크기. 자, 근데 충주 고구려비는 어떻냐면 자,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충주 고구려비고 오른쪽에 있는 게 광개토 대왕릉비예요. 교과서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은 장수왕이 이런 정책을 봤을 때 역시나 장수왕 때도 독자적인 뭐가 있었다? 천하관이 있었다. 북조의 효문제랑 완전 절친이었다라는 것만 봐도 굉장히 이제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독자적인 천하관. 자, 이렇게 고구려가 전성기를 누르고 있을 때, 자, 백제를 다시 가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 계로왕, 북위의 효문제한테 편지를 보낸 그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계로왕의 국서 사건이에요. 계로왕의 국서 사건. 아까 선생님이 지도로 그렸죠. 자, 이 편지, 그죠? 이 편지를 효문제한테 보냈는데 효문제가 그대로 장수왕한테. 그래서 장수왕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수도를 잃게 됩니다. 수도를 잃게 되고 백제는 수도를 어디로 옮기게 될까요? 바로 웅진으로 옮기게 됩니다. 방어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여기다가 효문제도 하나 적어 놓을게요. 효문제. 웅진으로 가서 이제 다시 백제가 또 재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웅진에 있을 때 좀 백제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왕이 바로 무령왕입니다. 이 무령왕은 사실 무덤으로 더 유명해요. 그 무슨 무덤? 무령왕릉, 그죠? 근데 당시 중국의 남조에 양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양나라의 무제와 굉장히 친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 딱 봤을 때 무령왕도 국제적으로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백제가 다시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중국 남조 양과 교류를 많이 했고 이걸 알 수 있는 게 무령왕릉이다. 이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이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벽돌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화강암을 많이 쓰는데 중국은 벽돌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 교류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령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에 왕족들을 파견해서 이제 감시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왕족은 당연히 누편? 내 편인 왕족을 보내겠죠. 그리고 이때 당시 지방 행정 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22담로라고 합니다. 22담로에 왕족을 파견. 저 지방 통제력을 강화합니다. 백제가 다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라는 여러분 어떨까요? 신라는 이제 지증왕 때부터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마륵간이 아니에요. 뭐다? 왕이다, 왕. 그러면 왕권에서 어떻게 됐을까? 강화됐겠죠. 자, 지증왕 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합니다. 나날이 새롭다라는 뜻인데요.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 그리고 지증왕 때는 다양한 이제 국가적으로 발전이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라 장군 이사부가 독도를 이제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독도가 우리 땅으로 편입이 되죠. 우산국을 정벌한다. 이사부. 독도는 우리 땅.
다음에 지증왕은 순장 자체를 금지합니다. 순장 여러분, 순장을 금지하고 노동력을 이제 귀하게, 노동력을 그리고 우경을 사용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경이 뭘까요? 우경은 소를 끌고 이제 농사를 짓는 걸 얘기를 해요. 이제 생산력이 어떻게 될까요? 강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경제도 발전하게 되고 점점 이제 신라가 뭔가 기틀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버풍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버풍왕은 말 그대로 법을 흥한 왕이에요. 그럼 무슨 법일까? 이 법은 두 가지 법이에요. 하나는 율령이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법이고 하나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버풍왕이 어떤 걸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시행했다. 신라의 전통은 굉장히 셉니다. 신라의 전통이 세니까 외래 종교인 불교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봤던 그 2차 돈에서 목에 피가 뭐 하얗게 팍 나왔다 이런 거 2차 돈의 순교. 이런 사례가 전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신라의 전통적인 뭔가 종교가 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버풍왕도 연호를 사용합니다. 뭔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연호는 건원이라고 합니다. 건원. 그 다음에 금강가야를 병합하게 돼요. 금강가야 병합. 자, 이때 금강가야가 병합될 때 당시 금강가야의 귀족이었던 김무력이라는 사람이 신라로 투항하게 되는데 이 김무력이 바로 이 김유신의 할아버지예요. 자, 김무력, 김유신 뭔가 이제 새로운 세력이 신라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유신도 화랑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버풍왕 때 금강가야가 병합이 됐기 때문에 이 금강가야를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주겠습니다. 화살표를 그어주고 이렇게 금강가야를 병합했다. 그리고 버풍왕 때 율령, 불교, 그 다음에 지증왕 때 독도는 우리 땅, 뭐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벌써 여기까지 우리가 6세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6세기가 되면은 이제 또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선생님이 중국은 이제 남북조로 분열이 돼서 통일이 안 되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중국이 바로 통일을 하게 돼요. 자, 한번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분열기였잖아요. 그죠? 원래는 분열기였다가 이제 중국이 통일을 하게 되는데 그 통일 왕조 이름이 수나라예요. 그리고 수나라 다음에 당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수나라, 당나라, 수나라, 당나라. 이 나라들은 통일국가였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뭔가 독자적으로 천하간을 막 유지하는 그런 꼴을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사실 중국과 제일 가깝잖아요. 그러면 이 압박을 누가 다 고스란히 고구려가 다 고스란히 그래서 수당이 고구려부터 침입을 하게 되는데 고구려가 또 이거를 다 막아요. 다 막는데 고구려의 국력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쇠퇴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수당 전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수나라에 쳐들어오는데 당시 수나라의 장군이었던 우중문, 여러분 그 우중문 하면은 우중문한테 보내는 시가 먼저 떠오르죠. 이 우중문한테 시를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을지문덕이죠. 이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청천강 살수에서 크게 물리쳤던 바로 장군이 바로 을지문덕입니다. 이제 그만 만족하고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시를 보내죠. 자, 그 다음에 이 수나라가 쳐들어온 다음에 고구려에는 이제 귀족들이 분열을 하게 됩니다. 자, 당시 영류왕은 당나라, 그러니까 수나라와 당나라에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고구려가 사실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류왕의 정책에 반대하는 귀족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귀족들의 대표가 바로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연개소문은 우리 방어해야 돼 하면서 천리장성이라는 거를 축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총 감독을 맡아가지고 방어를 하게 됩니다. 자, 천리장성 축조. 근데 이 천리장성이요, 여러분, 나중에 고려에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천리장성이 어딨냐면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천리장성입니다. 명계소문이 총감독자였어요. 그러면 힘멘트 어떻게 되겠어요? 더 세지겠죠? 네, 총감독. 그렇게 난 다음에 수나라가 일찍 멸망합니다. 그리고 당나라가 이제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데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직접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것도 막아요. 어디서 막냐면 안시성에서 막습니다. 자, 이때 장군을 우리가 양만춘 장군이라고 야사에선 적고 있고요. 안시성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쪽쯤이에요. 이쪽쯤에서 안시성 싸움. 살수대첩도 한번 적어볼까요? 쌤이 여기 청천강이라고 했었죠. 살수대첩. 이렇게 다 막아버리니까 당나라는 여러분 정말 세계적인 나라였어요. 완전 국제적인 나라였는데 고구려한테는 끝까지 대항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태종은 이 전쟁에서 눈까지 잃어요. 그리고 자신의 유언에서 고구려는 이제 절대 이제 쳐들어가지 마라라고 유언까지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당의 침입을 막았지만 고구려의 국력은 점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이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영류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이제 대망리지에 오르게 됩니다. 자, 연개소문. 여러분 대망리지라는 거는 왕이 있기는 한데 자기가 실권을 다 가진 사람을 대망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간 허수아비 왕을 올려놓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연개소문이 딱 왕이 올랐을 때 갑자기 손님이 찾아옵니다. 자, 그 손님이 누굴까요? 바로 김춘추예요. 자, 김춘추가 왜 찾아왔는지 백제의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백제는 무령왕의 발전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무령왕이 22당로의 왕족을 파견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성왕이 이제 웅지는 너무 이제 방어적이고 폐쇄적이다. 우리가 더 발전을 하려면 더 넓은 평야 지역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천도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사비라는 지역이고 오늘날의 부여입니다. 적어볼게요. 부여, 사비로 천도.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부여 계승의식 기억나시죠? 남부여로 국호를 바꿉니다. 여기다가 한 번 더 부여 계승의식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바꾸고 당시에 옆에 여러분 진흥왕이 보이시죠? 이 진흥왕과 성왕은 나이 차이가 좀 나기는 하지만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공동의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적이 바로 고구려예요. 그래서 성왕과 진흥왕은 서로 연합을 해서 한강 지역을 뺐습니다. 고구려한테로부터 한강 지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진흥왕과 연합하여 한강 하류 지역 한강을 탈환을 해서 하류 지역은 백제가 갖고 상류 지역은 신라가 갖기로 이제 사이좋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흥왕이 배신을 하는 거죠. 다시 백제를 쳐들어와서 한강 하류까지 빼앗아 갑니다. 자, 이렇게 신라의 배신. 그리고 마지막 전투였던 관산성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이 관산성 전투는요, 성왕이 직접 전투를 한 건 아니었어요. 이 성왕한테는 굉장히 이제 훌륭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창이었어요. 이 창은 후에 위덕왕으로 즉위하는 왕인데요. 이제 관산성 전투에 자기 아들이 이제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그걸 위로해주러 가는 길에 기습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때 성왕의 시신을 이제 토막을 내서 건물 밑에다가 이제 묻어놨다고 하죠. 들여밟고 이제 다니라고. 근데 이제 이 위덕왕이 나중에 왕위에 올랐을 때 이 관산성 전투에 대한 책임을 자꾸자꾸 이제 물을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덕왕은 불교를 굉장히 장려하고 국제관계를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려고 이제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 하면서 다시 백제를 발전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된 백제를 의자왕이 처음엔 굉장히 이제 발전을 시키죠. 불교 발전, 적극적인 외교 정책.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성왕이 죽은 다음에 백제는 이제 이어가게 되고, 아까 성왕을 배신했던 왕, 진흥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흥왕은요, 여러분, 일단은 버프강까지 기반을 딱 다져놨기 때문에 대외 전쟁을 열심히 하면 됐었어요. 자신의 친위 부대가 조금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화랑이라는 거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화랑도를 개편한다. 자, 여러분 드라마 화랑 보셨어요? 드라마 화랑에 보면은 여러 이제 화랑들이 나오죠. 이 사람이 바로 진흥왕이에요. 자, 진흥왕인데 이때 진흥왕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삼맥종으로 나옵니다. 혹시나 사회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삼맥종. 자, 진흥왕의 이름은 삼맥종이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화랑들이 드라마에서도 나오지만 화장을 막 해요. 화장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예쁘고 약간 뭔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권위 있게 보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화랑들은 낭도들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장을 하면서 잘생겼는데 굉장히 카리스마까지 있어 보이는. 자, 화랑도를 개편을 하고요. 그리고 백제 성왕과 연합하여 상류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백제 공격을 해서 하류까지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흥왕이 땅을 굉장히 많이 넓혔잖아요. 그럼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럼 또 뭘 만들겠어요? 비석을 만들겠죠. 여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석이 굉장히 많죠. 함경도 지역이 어디냐면 이쪽입니다. 이쪽 지역을 우리가 함경도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진출을 했다라는 걸 봤을 때 신라가 가장 많이 영토를 차지한 거는 이제 진흥왕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일신라 때 말고요. 자, 그리고 진흥왕은 대가야까지 정복을 하게 돼요. 대가야 정복. 대가야를 정복을 하게 되고 이 대가야도 화살표를 끄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돼서 점점 화면이 어두워지고 있죠. 선생님 퇴근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진흥왕까지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이제 신라가 통일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얘기가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끊고 다음 시간에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생 많았습니다.